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대기업들이 전략적 투자를 할 때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방식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분을 투자하거나 수익적인 목표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싶고 스타트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우리랑 연계되는 산업 쪽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 같은 걸 좀 그냥 탐색해보자 정도의 목적,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역량들을 좀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없나 같은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는 목적으로라면 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사내 벤처를 한다던가 혹은 외부의 스타트업들 중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면, 가령 뭐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뭐 통신사들이 이렇게 뭐 진이나 뭐 이런 식의 음성 스피커들 가지고 하는 서비스들이나 컨텐츠들 관련된 그 서비스들 보다 보면 스타트업이 만든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KT의 기가진이 뭐 이런 거랑 관련돼 갖고 보면 뭐 AR 서비스, 뭐 교육용 AR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들어가 보면 사실은 만든 회사가 스타트업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KT는 자기들의 고객들을 모아내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 플랫폼 위에 다양한 컨텐츠를 올리고 싶은 거고, 스타트업은 자기들의 컨텐츠를 고객들한테 조금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던 건데 대기업이 밸류체인을 그렇게 제공해 주니까 스타트업은 사업 기회를 좀 더 확보하는 거죠. 이런 식의 것들이 밸류체인 파트너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스타트업이 괜찮아 가지고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거나 자기들의 사업과 본격적으로 R&D를 엮는다든가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르게 되죠. 반면에 엑셀러레이팅이나 아예 전략적 투자라고 부르거나 혹은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CVC라고 부른 것들은 스타트업에 대한 재무적인 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여기 국내 대기업들이 CVC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 좀 유명한 대기업들은 다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영역에서 엮을 수 있는 대기업들이 연결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다만 스타트업을 만나러 스타트업 입장에서 대기업들을 만나러 가실 땐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는 건, 내 제품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시장에서 남들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제품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단기적으로 장점을 발현할 수 있고 시장에서 매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스타트업들이 그냥 M&A를 해버립니다. 정말 괜찮아 보이면 사버려요, 대기업들은. 근데 이 기술이 독점 가능성은 높고 기술이 독창적인데 발현 시점이 지금이 아니고 몇 년 동안은 투자하고 키워나가야지 얘가 제대로 된 가치를 발현할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소수 지분을 투자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국내에 나오는 모빌리티나 AI 관련된 스타트업들에게 대기업들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경우죠. 그리고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의 기술이 차별성이 별로 없고 비슷한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유사한 업체들이. 그러면 대기업 쪽에서 독점 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령 여러분들이 드럭스토어, 뭐 올리브영이니 뭐 이런 데들 유명한 데 많죠. 그런 드럭스토어에다 납품하는 화장품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파신다라고 하면 국내 드럭스토어, 오프라인 드럭스토어에 가셔서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거기서 거의 100% 그걸 요구할 거예요. 우리한테 납품을 해서 판매를 하시면 다른 드럭스토어에서는 판매하시면 안 돼요. 같은 걸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런 식의 독점 계약을 요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품의 차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경우라면 전략적 투자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주로 납품 관계가 생깁니다. 거래 관계가 생길 뿐이고 전략적 투자는 받기 힘들어요. 다른 요약하면, 대기업에게 전략적 투자를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제품이 상당히 독창적이고 기술적으로 차별성이 있으면서 특허 등으로 보호가 돼서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술에 대해서 제값을 안 치러주면 가져갈 방법이 없게끔 되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그런 컨텐츠건 그런 기술이건 그런 플랫폼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전략적 투자자는 여러분들을 그냥 활용만 해먹을 뿐이지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들의 전략적 투자자들을 주로 만나시는 프로그램들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팅이나 혹은 대기업들이 하는 스타트업 모집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 같은 데서 지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시게 될 건데, 그때 만나게 되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처음에는 홍보나 기존 투자 관련돼 가지고 내가 대기업에 납품했다 이런 목표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협업 같은 거를 통해 갖고 R&D를 하거나 혹은 대규모의 레퍼런스를 쌓거나 하는 목표로 만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지분 투자를 받거나 엑싯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대기업들을 만나시는 이유가.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되는 중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홍보나 기존 투자 관련돼서 KPI를 달성하느라고 대기업들을 만나시게 되면 매우 구체적이고 단기적이고 원타임으로 그냥 솔루션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네들이 찾고 있던 문서 인식 자동화를 하기 위한 솔루션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납품을 할 테니, 그렇게 하고 나면 당신네들의 이런 ABC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지 인식하는 거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거 솔루션 사주시면 됩니다. 라는 정도의 일종의 아주 간략한 납품 관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럴 거라 그러면 협업이라기보다는 그냥 납품에 가깝습니다. 극단적으로 내가 마케팅 비용 들여가지고 그 고객들을 만나야 되는 건데, 만나게 되는 프로그램이 오픈 이노베이션이거나 우연찮게 그런 것 뿐인 거죠. 두 번째는 대규모 레퍼런스나 대규모 납품 혹은 대규모 R&D 혹은 POC를 같이 개발해보자 이런 식의 생각이시라고 하면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 팀이나 신사업 팀이 아니고 그걸 관련돼서 기술 개발을 하는 R&D나 마케팅 부서나 영업 부서가 여러분들의 핵심 타겟입니다.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쳐 가셔야 돼요. 대기업은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고, 여러분이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대기업을 만난다고 해도 그 만났던 대기업 담당자가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현업 부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친 제안서와 수차례에 걸친 영업 미팅들을 거쳐서 차근차근 기회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대기업 구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B2B 세일즈라고 하는 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 책 같은 거 찾아보시면 B2B 세일즈 이런 얘기 나와 있거든요. 그쪽에 관련된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내가 그런 식의 POC든 R&D 공동 개발이든 혹은 대규모 레퍼런스든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기업의 특성상.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신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같은 데 가서 만나시는 담당 사람이라고 명함 주고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경우엔 생각보다 영향력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단계로 차근히 대기업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분 투자나 바로 엑싯을 꿈꾸신다라고 하면 이때는 IR 자료를 여러분들 만드시는 거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재무적인 투자만을 위해서 대기업을 만나시는 거기 때문에 경영진들에게 내 기업이 매력적이에요라는 것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마치 벤처 캐피탈의 심사역들한테 투자 받기 위해서 투자 피칭하시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과정들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제가 이 정도까지만 좀 커버를 할 건데,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끝도 없이 길어지는 얘기라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투자 받는 건 좋은 일입니다. 투자 받을 수 있으면 좋죠. 다만 재무적 투자자들에게는 매출에 대한 KPI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역량을 조금 더 쌓거나 레퍼런스를 더 쌓거나 더 R&D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기술 개발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매출에 시달려야 되는 문제가 먼저 다가와 버리면 투자자하고 핏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레퍼런스를 쌓거나 영업망을 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하고 싶거나 혹은 대기업에 납품을 해서 레퍼런스가 생겼으면 좋겠거나 같은 것들이 나의 입장에서
내 스케일업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라고 하면 재무적 투자자를 찾는 게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를 찾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적인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같이 POC를 한다던가 R&D를 하면서 성과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시드 펀딩 이후에 뭐 시리즈 A 정도까지를 노리시고 있는 상황인데 스케일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 그런데 단순하게 재무적인 목표, 광고 마케팅, 돈 많이 받아서 광고 마케팅 돌리면 돌아갈 거다가 아니고 R&D도 더 해야 되고 제품도 더 개발해야 되겠고 영업망도 좀 더 강화해야 되겠고 그리고 레퍼런스도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만큼 전략적 투자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기회들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